당장 멈추세요. 의사로서 경고합니다. 60세 이후 멜라토닌, 오늘 밤 뇌졸중을 부릅니다. 상담하십시오. 67세 김모 할머니, 그저 푹 자고 싶으셨죠. 식물성이라 안전하다며 매일 밤 한 알씩 삼키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반년 뒤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쓰러진 이유는 수면 부족이 아니라 바로 새벽 4시에 폭발한 혈당 때문이었습니다. 멜라토닌이 췌장을 마비시켜 혈관을 끈적하게 만든 겁니다. 사실 돈 한 푼 안 드는 침대 위 호흡법 하나면 너무 늦기 전에 당장 이 영상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혈관이 터지기 전에. 어르신들, 혹시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을 때 손발이 유난히 뻣뻣하거나 입안이 바싹 마르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진료실에 앉아 이런저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10중 8구 그 머리맡에 멜라토닌 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그 괴롭고 외로운 심정. 저도 매일 진료실에서 마주하며 너무나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자식들이 해외에서 좋다고 사다 준 비싼 영양제라니까, 혹은 텔레비전에서 식물성이라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하니까 따뜻한 물 한 모금에 훌쩍 삼키고 자리에 누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훌쩍 넘은 연세에 습관적으로 드시는 멜라토닌은 그저 잠을 푹 자게 해주는 가벼운 보조제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밤은 뒤척이지 않고 푹 자고 싶어서, 내일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 예쁜 손주들 얼굴이라도 맑은 정신으로 보고 싶어서 드신 그 작은 알약 한 알이 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도 어르신들의 피 속에서 아주 무섭고 슬픈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 동네가 고요하게 잠든 새벽 4시. 어르신들이 약 기운에 취해 얕은 잠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말이죠. 잠을 청하려고 무심코 삼킨 그 알약이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벽 4시를 기점으로 피 속의 당분을 무섭게 끌어올리게 되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끝이나 발끝이 바늘로 찌르는 듯 저릿저릿했던 것. 그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베개를 잘못 빼고 자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밤새 끈적끈적한 조청이나 엿가락처럼 변해버린 피가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연약한 뇌와 심장의 핏줄을 억지로 뚫고 지나가려다 남긴 아주 아픈 상처입니다. 평생토록 당뇨약 한 번 안 드시고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멜라토닌이 만들어낸 이 새벽의 끈적한 고혈당을 매일 밤 겪게 되면 결국 튼튼했던 핏줄벽이 서서히 헐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몸의 반쪽이 마비라도 된다면 평생 고생해서 키워놓은 자식들에게 지우기 힘든 큰 짐이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우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찬찬히 들어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와 평안한 일상을 지켜낼 가장 중요한 야간 건강 규칙을 곁에 있는 가족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오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굽은 어깨를 보면 밤새 잠과 씨름하느라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나이가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게 되면 참 야속하게도 우리 몸의 시계가 예전 같지 않아 고장이 나곤 하죠. 초저녁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실 때는 그렇게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다가도 막상 이부자리를 펴고 누우면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지며 온갖 잡생각이 밀려옵니다. 게다가 연세가 드시면서 전립선이 약해지거나 방광이 예민해져서 새벽에 소변을 보러 한두 번 깨다 보면 그 뒤로는 하얗게 밤을 지새우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이럴 때 덜컥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자니 지레 겁부터 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독한 수면제에 취해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져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면 어쩌나. 고관절이 부러지면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하고 결국 바쁘게 사는 자식들 생업까지 망치며 병수발을 들게 할까봐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세상에서 제일 두려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마음 편한 차선책으로 식물성 멜라토닌, 젤리나 알약을 찾으십니다. 화학약품이 아니라 타트체리나 피스타치오 같은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라니 밥 먹듯이 매일 먹어도 내성이나 탈이 없을 거라 굳게 믿으시는 거죠.
처음 며칠은 정말로 잠도 제법 잘 오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가벼워진 듯하여 복지관이나 공원에 나가서 친구분들께 나도 이제 잠을 좀 잔다며 환하게 웃으며 자랑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식물성이라는 참 듣기 좋은 달콤한 단어 뒤에는 아주 교묘하고 아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알약을 드시고 대략 반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우리 몸은 아주 조용히 구석구석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으로 걸어나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머리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종아리에는 밤마다 쥐가 나서 주무르느라 고통스럽고 신문을 보려고 돋보기를 써도 눈앞이 예전보다 훨씬 침침하게 느껴지죠. 입맛도 떨어져서 밥을 먹어도 늘 속이 더부룩하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런 증상을 겪으시면 아유 내가 늙어서 기력이 다 쇠했구나 하고 긴 한숨을 쉬며 내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가 아닙니다. 천연 식물성이라는 말에 마음을 턱 놓고 매일 밤 삼키셨던 그 알약이 밤마다 혈관 속에서 인슐린의 기능을 고장내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밤 어르신들의 맑고 깨끗한 피를 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아주 분명하고도 슬픈 몸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잠을 푹 자게 도와준다는 고마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의 피 속 당분을 이토록 치솟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슬픈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속 호르몬들이 어르신들이 잠든 밤 사이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조금 아셔야 합니다. 우리 피 속에 둥둥 떠다니는 찌꺼기 당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피를 맑게 유지해주는 유일한 일꾼은 바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인슐린이 부지런히 빗자루질을 해주어야만 우리는 무서운 당뇨의 늪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의학협회지나 내분비학회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분을 청소하는 췌장의 표면에는 밖에서 들어온 멜라토닌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듣는 MT1, MT2라는 아주 특수한 귀가 수없이 많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인공적인 멜라토닌 알약을 삼켜서 피 속으로 흘려보내면 췌장은 이렇게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멜라토닌이 들어온 걸 보니 내가 깊은 잠에 빠질 시간이구나. 나도 당분 청소를 멈추고 셔터를 내린 뒤 푹 쉬어야겠다. 하고 말이죠. 결국 췌장이 청소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고 마치 한겨울 동굴 속에서 겨울잠에 빠진 곰처럼 깊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일은 모두가 세상 모르고 잠든 새벽 4시에 조용히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깨어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벽 4시쯤부터 간에서 아주 많은 양의 포도당을 피 속으로 쏟아냅니다. 나이 들고 지친 간이 나름대로 주인을 살려서 내일 하루도 힘차게 걷게 하려고 열심히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의학에서는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쏟아진 당분을 부지런히 청소해 주어야 할 췌장의 인슐린은 멜라토닌 약 기온에 취해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있는 참으로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피 속으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포도당은 갈 곳을 잃고 핏줄 안에 고스란히 버려집니다. 맑은 시냇물처럼 경쾌하게 흘러야 할 피가 순식간에 끈적끈적한 꿀이나 엿가락처럼 엉겨 붙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끈적해진 피는 뇌의 가느다란 핏줄을 막아 하루아침에 반신불수를 만들고 눈의 핏줄을 서서히 터뜨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게 시력을 빼앗아 갑니다. 잠 좀 편히 자보겠다고 무심코 삼킨 그 알약 한 알이 인슐린과의 치명적인 엇박자를 만들어내며 우리 어르신들의 귀한 생명줄을 이토록 아프게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밤마다 무심코 저지르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수 중 하나는 잠들기 전 출출함을 달래는 소박한 야식 습관과 멜라토닌 알약이 만났을 때 벌어집니다. 연세가 드시면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저녁 식사를 일찍 드시고 또 아주 적게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 밤 9시나 10시쯤 거실에 앉아 연속극을 보실 때면 뱃속에서 은근하게 출출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이때 밥을 챙겨 먹자니 위장에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냥 자자니 속이 헛헛해서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아 가벼운 요깃거리를 찾게 되십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한두 조각을 꺼내 드시거나 낮에 씻어둔 포도 몇 알을 오물오물 드시기도 하죠. 혹은 불면증에는 따뜻한 우유가 좋다는 텔레비전 방송을 보시고는 전자레인지에 우유를 데워서 한 잔 쭉 들이켜기도 하십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많아서 몸에 좋고 우유는 칼슘이 듬뿍 들어있어 뼈에 좋으니까 우리 노인들 수면에도 참 큰 도움이 될 거라 굳게 믿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부자리에 눕기 직전 오늘 밤은 제발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잤으면 하는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식물성 멜라토닌 하나를 입에 털어 넣으십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내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부지런하고 완벽해 보이는 저녁 일과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고 건강해 보이는 소박한 습관이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을 심각한 당뇨병의 늪으로 밀어넣는 아주 슬프고도 아픈 지름길이라는 것을 짐작이나 하셨습니까? 과일 속에 듬뿍 들어있는 과당이나 우유 속의 유당은 우리 위장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빠른 속도로 포도당으로 쪼개져서 피 속으로 스며듭니다. 원래대로라면 췌장이 부지런히 인슐린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이 피 속의 끈적한 당분들을 재빨리 쓸어담고 청소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아까 제가 멜라토닌이 우리 췌장을 어떻게 만든다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밖에서 들어온 멜라토닌 알약은 인슐린을 내뿜는 췌장을 아주 깊은 마비 상태로 꽁꽁 얼려버립니다. 결국 과일과 우유에서 쏟아져 나온 그 엄청난 양의 당분은 전혀 청소되지 못한 채 어르신들이 주무시는 8시간 내내 핏줄 속에 고스란히 갇혀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르신들의 소중하고 깨끗한 핏줄을 밤새도록 끈적하고 달콤한 설탕 시럽통에 푹 담가 절여놓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일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말씀이지만 잠들기 전 과일 한 조각과 멜라토닌 하나를 같이 드시는 것은 내 핏줄에 설탕물 주사를 꽂아 넣는 것만큼이나 몸을 아프게 하는 조합인 것입니다.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이 무서운 속사정을 전혀 모르신 채 그저 내 몸을 아낀다는 착각 속에서 매일 밤 스스로의 혈관을 병들게 하고 계신 현실이 저는 의사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67세 김 모 할머니의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할머니는 평소에 식단 관리도 참 깐깐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가서 체조도 하실 만큼 건강 하나는 자신만만하게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갱년기 후유증인지 밤에 통잠을 이루지 못하는 극심한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지어 먹자니 왠지 치매가 빨리 올 것 같아 덜컥 겁이 난다며 한사코 복용을 고사하셨죠. 그 소식을 들은 미국 사는 따님이 요즘 유행한다는 천연 식물성 멜라토닌 젤리를 한가득 보내왔고 할머니는 매일 밤 주무시기 전 이 달콤한 젤리를 2알씩 꼭꼭 씹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그야말로 기적 같고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웠다고 하십니다. 밤에 이리저리 뒤척이는 일 없이 아침까지 세상 모르고 꿀잠을 주무셨으니까요.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 가서도 우리 착한 딸이 사준 천연 젤리 덕분에 이제야 사람답게 살 것 같다며 친구분들께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셨습니다. 독한 약이 아니라 밥처럼 먹어도 되는 건강식품이니 몸에 참 좋을 거라며 유난히 잠이 안 오는 날에는 3알, 4알씩 마음대로 더 집어드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멜라토닌을 철석같이 믿고 챙겨 드신 지 딱 반년이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쯤만 되면 발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고 마치 수십 개의 바늘로 발끝을 콕콕 찌르는 듯한 기분 나쁜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앞에 검은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서 그저 돋보기 도수를 바꿀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깬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려고 캄캄한 방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다리에 힘이 쑥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맨발로 달려온 할아버지 덕분에 응급실로 다급하게 실려가셨지만 의사인 제가 확인한 피 검사 결과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의 최근 석 달간 혈당을 보여주는 당화혈색소 수치는 정상치를 아득히 뛰어넘어 버린 심각한 중증 당뇨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안과 검사를 해보니 눈 안쪽의 야른 핏줄들은 밤마다 솟구친 고혈당의 압력을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이미 곳곳이 꽈리처럼 부풀어 터져서 핏물이 새어나오는 무서운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링거를 꽂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평소에 빵이나 단 과자 같은 것은 입에도 대지 않고 깐깐하게 건강을 지키셨던 분이기에 그 억울함과 충격은 차마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할머니의 맑았던 피를 끈적하게 썩게 만들고 그토록 튼튼했던 핏줄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진짜 범인은 바로 천연 식물성이라며 굳게 믿고 밤마다 씹어드셨던 그 멜라토닌 젤리였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우리 김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은 텔레비전 아침 드라마에나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6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식물성이라는 말만 믿고 멜라토닌을 남용하셨을 때 새벽 4시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혈당의 반란은 우리 몸에 아주 무섭고 슬픈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당신의 핏줄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조용히 품고 이부자리에 누우시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설탕물처럼 끈적해지고 탁해진 핏물은 맑은 시냇물처럼 졸졸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이 끈끈하고 무거운 피는 마치 거친 모래를 잔뜩 묻힌 수세미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여린 모세혈관의 안쪽 벽을 쉴 새 없이 박박 긁고 지나가며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냅니다. 이 아픈 상처가 눈에 야른 핏줄에 차곡차곡 쌓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망막에 야른 핏줄들이 막히고 터져버리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옵니다. 시야가 점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지다가 결국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는 참혹한 실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두 발로 씩씩하게 걷고 내 두 눈으로 아름다운 봄꽃을 보며 즐기셔야 할 귀한 노년에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자식들의 부축만 받으며 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두려움이실 겁니다. 하지만 슬픔은 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찌꺼기를 걸러주는 고마운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 즉 신장의 야른 핏줄들 역시 밤마다 이 끈적한 피를 억지로 걸러내느라 참으로 고달프게 혹사를 당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구멍이 나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죠. 콩팥이 한번 제 기능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이틀에 한 번씩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평생 피를 기계로 씻어내야 하는 투석 환자가 되고 맙니다. 경로당에 가고 복지관에 가야 할 평온했던 노후의 일상이 무서운 병원 통원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최악의 비극은 바로 뇌혈관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 심장 뛰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져서 핏물이 가장 천천히 흐르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멜라토닌 때문에 끈적해진 당분 덩어리들까지 합쳐지면 핏줄 속에서 피떡이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찌꺼기 덩어리가 아주 쉽게 뭉쳐지게 됩니다. 이 무거운 피떡이 피를 타고 조용히 머리 위로 올라가 뇌혈관의 좁은 길목을 꽉 막아버리면 어르신들이 주무시는 동안 가족 중 그 누구도 모르게 급성 뇌경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며느리나 딸이 진지를 드시라고 방에 들어가 깨워보니 이미 의식이 없고 몸의 반쪽이 차갑게 굳어버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토록 가장 두려워하시는 치매와 중풍이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알약 한 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내 몸을 조용히 아프게 하는 이 슬픈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멈추어 주시기를 자식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면서 혹시 내 핏줄도 이미 꽉 막혀버린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고 마음이 무거우셨습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약국에 가셔서 또 다른 비싼 영양제를 지갑 열어 사드실 필요도 없고요. 굳이 돈을 들여 특별한 도구를 들이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어르신들의 푹신한 이부자리 위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세 가지 밤의 건강 약속을 제가 참기름처럼 고소하고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무시기 전 3시간 속 비우기 약속입니다. 앞서 제가 무심코 드시는 달콤한 수박 한 조각이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멜라토닌과 만나면 우리 피 속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말씀드렸지요. 이 슬픈 일을 막으시려면 자리에 누우시기 최소 3시간 전부터는 따뜻한 물 한 잔 외에는 그 어떤 음식도 드시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위장을 완전히 비워내서 피 속에 둥둥 떠다니는 당분 찌꺼기들을 미리미리 청소해 두어야만 새벽 4시에 간에서 당분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라도 우리 혈관이 끄떡없이 튼튼하게 버텨낼 수 있거든요. 저녁 진지를 맛있게 드셨다면 주방불은 일찌감치 끄시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냉장고, 문은 꽉 닫아두시겠다고 저와 굳게 약속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독한 약에 기대지 않고 내 몸이 스스로 천연 수면제를 만들어내게 돕는 참 고마운 숨쉬기 운동입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셔서 천장을 바라보시고 지그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배 위에 두 손을 가볍게 포개어 얹으신 다음 코로 숨을 아주 깊고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내 배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손끝으로 가만히 느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입으로 숨을 길게 후 하고 내쉬면서 부풀었던 배가 쑥 들어가게 만들어주세요. 이 편안한 숨쉬기를 딱 5분만 반복하셔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주 기특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팽팽하게 긴장했던 몸이 스르르 풀리면서 우리 뇌에서 내 몸에 딱 맞는 아주 건강하고 순한 진짜 멜라토닌이 스스로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밖에서 억지로 밀어넣은 화학 알약과는 달리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고마운 성분은 췌장을 얼어붙게 만들지도 않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지도 않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명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드셔야만 하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 부득이하게 약을 드셔야만 한다면 제발 스스로 약의 양을 짐작해서 늘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장 적은 용량으로 쪼개서 조심스레 드셔야 하고요. 약을 드시는 기간에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집에서 공복 혈당을 꼭 한 번씩 재보셔야 합니다. 아침 혈당이 평소보다 훌쩍 높게 나온다면 그것은 어르신들의 췌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니 그 길로 약 드시는 것을 멈추고 꼭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는 우리네 옛말은 정말 100번 1000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지당한 참말입니다. 달콤하고 깊은 잠은 하루 종일 고생한 뇌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낡은 세포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워주는 참으로 귀한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잠을 억지로 부르겠다고 내 몸의 자연스러운 시계를 멈춰 세우고 좋다는 소문만 믿고 알약에 기대는 것은 보약이 아니라 내 소중한 핏줄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천연 성분이라는 번지르르한 포장지에 속아서 혹은 남들도 다 먹으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그렇게 함부로 약을 넘기고 실험해도 될 만큼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니까요. 나중에 늙어 병들어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남은 노후를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으며 맑은 정신으로 예쁜 손주들 재롱을 보며 사시고 싶으시다면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그 달콤한 가짜 수면제와의 질긴 인연을 과감하게 끊어내 주시기를 자식의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약에 의존하는 대신 제가 오늘 짚어드린 세 가지 밤의 약속을 실천하신다면 끈적했던 핏줄은 다시 맑은 시냇물처럼 흐르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새가 날아오르듯 가볍고 개운해지실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비싼 영양제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귀한 생명입니다. 오늘 제가 곁에서 드린 이 걱정 어린 잔소리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스마트폰 화면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공유하기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십시오. 매일 밤 잠이 안 온다며 영양제를 사달라고 하시는 친구분들, 혹은 텔레비전을 보며 약을 한 움큼씩 털어 넣으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카톡방에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의 그 작은 손길 한 번이 뇌졸중과 당뇨로 쓰러질 뻔한 소중한 지인의 목숨을 살려내는 참으로 크고 따뜻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무심코 드신 약 때문에 내 혈관 속에 이미 당분 찌꺼기가 잔뜩 쌓였을까봐 마음이 쓰이고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굳이 비싼 병원에 가지 않고도 단돈 1,000원도 안 하는 주방 속 흔한 잎채소 하나를 끓여 마셔서 꽉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기적 같은 밥상 해독 비법을 우리 어르신들께만 살짝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남은 생명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약 없이도 편안하고 맑은 숙면을 이루시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